여러분, 살아보니 인생 참 허무합니다.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나이 72. 6.25 전쟁통에 태어나 보릿고개 넘어가며 흙바닥에서 굴러가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새끼들 입에 쌀알 들어가는 게 좋아서 나는 썩은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자식들은 따뜻한 고깃국 먹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등진 지 벌써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오직 자식들 성공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 뼈와 살을 갈아 키운 그 자식들과 전쟁을 선포하려 합니다. 저기 낡은 액자 속 앳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내 살을 파먹는 괴물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여사입니다. 늙은이 주책이라고요?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정막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저에게 공원 벤치에서 건네준 그녀의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때 독감이 걸려 끙끙 앓아누운 저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와 흰죽을 쑤어주던 사람. 영감님 아프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거친 손의 온기가 수십억 재산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저는 인생의 황혼역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남은 생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조차 자식들에겐 탐욕의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재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밥상머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임원 달았다는 큰아들 놈 눈빛 좀 보십시오. 저게 아버지를 보는 눈입니까? 짐승을 보는 눈이지. 숟가락을 쾅 내려놓으며 소리치더군요. 아버지, 노막 나셨어요? 나이가 몇인데 재혼이에요? 그 여자한테 재산 다 퍼주시려고 작정하셨냐고요? 며느리는 더합니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쏘아붙입니다. 아버님 요즘 꽃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여자 뒷조사부터 해봐야겠네요. 이놈들 눈에는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죽으면 털어먹을 돈주머니로 보였던 겁니다. 놈들의 패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 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겁니다. 야, 이 할망구야. 너 뭐야? 주제 파악 좀 해. 우리 아버지 돈 보고 접근했지? 당장 떨어져.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세상에. 그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었다더군요. 김 여사는 너무 놀라 말 한마디 못하고 구석에서 덜덜 떨기만 했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아주 치밀하게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식탁 위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더군요. 아버님 이거 보세요. 열어보니 기가 막히게도 치매 초기 의심 소견서였습니다. 저는 병원 문턱도 밟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죠? 새어머니 드린다는 것도 다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공기 좋은 요양병원 알아봤으니까 그리로 가세요. 멀쩡한 시아버지를 정신병자, 치매 환자로 몰아서 법적 후견인이 된 다음 제 재산 관리권을 싹 다 뺏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 악마가 인간의 탈을 쓴다면 바로 저런 얼굴일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 참고 넘어갈 선을 그들은 이미 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아무도 몰래 집을 빠져나와 제 20년 지기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 나 좀 살려주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나를 산송장 취급하네.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고려장보다 더한 짓이네요.
제가 회장님 재산 그리고 회장님 인생 반드시 지켜주겠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해 대학병원 3군데를 돌며 정밀 정신 감정을 받았고 매우 정상이며 판단력이 청년처럼 명확함이라는 소견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것이 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은행에 가서 제 계좌 내역을 떼어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손이 떨려 서류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아들 놈은 제 도장을 몰래 파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야금야금 3억을 인출해 갔고 며느리는 제가 생활비 쓰라고 준 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더군요.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내역서에 찍힌 금액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 효도 여행 보내준다며 받아갔던 여권과 인감 도장으로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 100원 하나 아끼며 모은 피 같은 돈이 저들의 사치와 향락에 쓰이고 있었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재혼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하자 자식들은 드디어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아들 놈이 제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노인네가 진짜 미쳤어. 절대 안 돼. 이 집은 엄마가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새 여자 들어오면 내가 이 집 다 불질러 버릴 거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거실에 있는 도자기, 김 여사가 선물해준 난초 화분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살림살이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에 떨며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낳아준 부모에게 저런 폐악질을 부리는 놈들이 과연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눈물은 그날 밤으로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이성뿐입니다. 저는 집에 초소형 고화질 CCTV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놈들과 통화할 때는 무조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안 가시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모실 거예요. 사설 구급차 부릅니다. 협박하는 목소리,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물건 부수는 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숨소리 하나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독하게 마음먹으셨네요. 이 정도면 존속폭행의 협박죄, 특수절도까지 놈들 콩밥 먹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뼈에 사무치는 천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딩동 소리도 없이 자식들이 험상궂은 사설 구급대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정말로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던 겁니다. 어르신 가시죠. 얌전히 가시면 안 다칩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제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는데 아들 놈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더군요. 아버지,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거기서 좀 쉬시면 정신이 돌아오실 거예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 저는 문기둥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이놈들아, 놔라. 내가 제정신인데 어디를 가. 다행히 제가 미리 비상벨을 눌러 연락해둔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약물에 취해 침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경찰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저는 바로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지역 유지였던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두가 주목했지요.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 플래시가 펑펑 터지는 단상 위에서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김철수는 오늘부로 내 전 재산 5천억을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하려 했던 내 아들, 며느리와는 법적으로 의절하겠습니다. 단돈 10원도 밥 한 톨도 그들에게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TV로 생중계된 이 폭탄 선언. 자식들은 아마 집에서 밥 먹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내 돈 보고 침 흘리던 놈들에게 줄 건 이제 땡전 한 푼도 없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기사가 나가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폐륜 자식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도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자 아들 놈 회사는 물론 며느리가 다니던 문화센터 아이들 학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다 못한 놈들이 그제야 제 집으로 찾아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기부 취소해 주세요. 우리 애들 앞길 막으실 거예요. 엉엉 울며 비는데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날아간 5천억이 아까워서 흘리는 더러운 악어의 눈물이었죠. 저는 대문을 열지도 않고 인터폰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눈앞에서 꺼져라.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남보다 못한 원수들이다. 결국 우리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횡령에 대한 고소 그리고 이미 증여한 재산 반환 소송까지.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자식 측 변호사는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저 김모 여인이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입니다.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신성한 법정에서 하다니.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가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숨죽여 울더군요. 판사님도 미심쩍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는데 순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겐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확실한 히든카드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내민 것은 바로 그 통화 녹음과 CCTV 영상이었습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노인네 빨리 병원에 처박아야 돼. 유언장 다시 쓰게 만들기 전엔 절대 못 나오게 해. 그 여편네는 내가 사람 사서라도 처리할게. 돈 좀 쥐어주면 떨어지겠지. 안 되면 묻어버리던가. 끔찍한 그들의 육성이 고성능 스피커로 흘러나오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방청석에서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라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님 얼굴도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하더군요.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아들놈 얼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대망의 선고날. 판사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을 탐하여 존속을 학대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결과는? 자식들은 횡령 및 특수협박죄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제가 과거에 증여했던 아파트와 상가 건물도 망은 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우리 아파트. 내 돈. 땅을 치며 통곡하는 며느리, 망연자실하여 혼이 나간 아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렸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낸 아비의 찢어지는 심정을 누가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텅 빈 집, 자식들이 그토록 탐내던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고요하더군요.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놈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꼬물꼬물하던 돌사진, 자랑스러웠던 대학 졸업사진, 화려했던 결혼사진. 추억이 담긴 앨범을 마당 드럼통에 넣고 태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괴물을 키웠구나. 오냐오냐 키운 내 죄다. 불길 속으로 검게 타들어가는 사진들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이제 제 인생에서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오직 인간 김철수로 남은 시간을 저를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위로 제 미련도 함께 날려보냅니다.
1년 후인 지금 저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남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저의 영원한 짝꿍 김 여사와 함께죠. 우리는 아침이면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텃밭에서 갓 딴 상추와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먹습니다. 자식들이 뺏으려 했던 그 많던 돈은 약속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가끔 장학생들에게서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편지가 오는데 그 삐뚤빼뚤한 편지 한 장이 자식 놈들이 명절에 던져주던 용돈 봉투보다 1000배는 더 값지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습니다. 저기 김 여사가 저를 부르네요. 저녁 먹자고요. 하. 그녀의 거칠고 쭈글쭈글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떠나보내고 나면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돈 앞에선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찾으십시오. 사랑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곳 가십시오. 아끼다 똥 됩니다. 그게 우리 노년이 누려야 할 특권이자 마지막 의무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슴이 좀 뻥 뚫리셨나요? 아니면 먹먹하셨나요? 혹시 저처럼 자식 문제로 밤잠 설치며 속 썩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황혼의 사랑을 망설이는 분이 계신가요? 과연 제가 자식들을 고소하고 연을 끄는 것이 너무 매정한 처사였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 찾기였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가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김 회장이 돋보기 쓰고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람난 남편을 30년 만에 응징하고 100억 빌딩 주인이 된 옆집 할머니의 통쾌한 사이다 실화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기대되시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부디 오늘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감사합니다.